안녕하세요.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어제 주요 이슈로는 제가 16일날 러시아 디폴트와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기본 베이스인 상태에서 오늘의 주요 이슈로는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를 주제로 이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조금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보합으로 마감하였고 S&P 500은 0.74% 하락한 채 마감하였는데 나스닥 종합지수가 2% 하락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애플 등의 빅테크 종목이 주로 하락하였는데요. 어제 중국의 셧다운 일이 있었죠. 유럽 증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반등으로 마감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결과는 일단 소득 없이 마감하였고 오늘 재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강세 중이고요. 유가는 네이버 지표로는 상승으로 나왔지만 오늘 새벽 결과는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 뉴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고 이란 핵 협상을 검토한다고 하죠. 이제 이런 핵 협상 과정에서 현재 러시아가 개입 중인데요. 아무래도 모두 미국의 적국이다 보니까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핵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당근을 줄 수 있을지 관심사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뉴스인데 이제 미국 국민 절반이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가 강력하지 않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35 전투기 록히드 마틴 거죠.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35대를 독일이 구매한다고 하네요. 독일의 재무장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종료되었고요. 이제 15일 그들 시간으로 15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내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선전을 봉쇄시켰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특히 서울보다 잘 사는 동네이고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폭스콘의 아이폰 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셧다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미 국채가 급락했고 금리는 급등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이 부분과 3월 FOMC 임박 등이 영향을 끼쳤고요. 뉴욕 증시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퀄컴이 7% 하락, 애플도 2% 하락 등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 기술주들도 어제 폭락했습니다. 특히 텐센트가 이제 중국에게 과징금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항생 테크 지수가 사상 최대인 11% 하락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절반이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의회에서 어제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현재 논의 중이고요. 전력 대량 소모 비트코인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무래도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비트코인 채굴 따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포심리 지수는 15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도 15, 오늘도 15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섹터는 하락하였고요. 소매 그리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을 인해서 파이낸셜, 그 다음에 크레딧 서비스, 신용 서비스 등이 상승했고 버크셔, 워렌 버핏의 버크셔는 계속 상승을 진행 중이고요. 미국의 채권 그 가격 등은 급락하였고 동시에 금리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굉장히 많은 번뇌가 보이는데 팔라듐 선물 등의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주유시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진행되었으나 잠시 또 중단되었고요.
다시 오늘 재개할 예정인데 팔라딘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 등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협상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하네요. 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지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정유사가 이제 고유가를 버티지 못하고 원유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자니까 이제 미국의 제재가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수요 하락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폭발적인 증가는 결국 셧다운으로 귀결되었고요. 중국의 3대 경제권 중 하나인 주광 삼각주에 있는 예태낭도 셧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물론 상해도 굉장히 크고요. 대만의 반도체도 대만의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이곳으로 거쳐서 전 세계에 수출되죠. 그러니까 TSMC에 생산하는 반도체가 선전에 있는 폭스콘의 애플 아이폰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조립을 해서 수출이 되는 건데 이곳이 셧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콘 등의 생산기지도 셧다운되면서 애플 주가는 하락하며 200일선으로 이제 기결되는데 애플 및 빅테크 종목의 하락은 나스닥 증시 2% 하락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도 또다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죠. 전날 항생테크 지수는 11% 하락하였고요. 이제 반면 이제 델타 크론 발생과 이제 중국 주요 제조 허브인 선전의 봉쇄를 선포한 이후에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는 중국 자체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물 백신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함부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모더나 8.5%, 화이자 3.9% 상승하였고요. 또한 FMC가 다가오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채권금리의 전반적인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JP모건, 비자 등의 금융섹터 등이 반등하였는데 워렌 버핏 동의 버크셔 주식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죠. 버핏께서는. 그래서 어제 기사 중에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러시아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52%로 나왔대요.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 질문에 73%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전략 전술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지상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을 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3차 대전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2차 대전을 생각해보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쟁 비참여, 중립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유럽의 전쟁 상황은요. 히틀러와 처칠의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또한 태평양 상황은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었지 미국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립 여론이 높았죠. 왜냐하면 1차 대전 당시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유럽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손해보는 전쟁을 하냐라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전황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때는 소련도 히틀러한테 굉장히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진주만 기습 직전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푸틴이 나토를 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방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은 좁은 구간에서 공포 심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날 우리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 섹터로 수급이 변동성 강하게 보였죠. 하지만 굉장히 적은 수급 내에서의 좁은 플레이가 이루어졌고요. 시장은 상방에 맡겼기 때문에 좁은 섹터에서 좁은 종목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16일날 있을 두 가지 이벤트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여러가지 불확실성 여전하고요. 시장은 좋은 주 한장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 장입니다. 리오프닝, 반도체, 전기차 여러가지 놀 수 있는 섹터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좁고 수급도 약하기 때문에
이 수급을 굉장히 끌고 가기 어렵고, 그래서 좋은 종목은 그냥 이렇게 빠져 있었을 때 매수를 해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트레이더는 이렇게 잘 포착하셔가지고 수급 따라 적당히 차익하시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측 불가능 장이다 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을 지속하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를 보겠습니다. 삼성의 작년 4분기 파운드 점유율이 18.3%로 한 2% 상승했다고 합니다. TSMC가 2% 간격을 줄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실을 내길 바라고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당선인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부동산 공기가 퍼질지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되고요. 어제 룽투코리아가 열혈광호 IP가 뭐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회사 측에서 밝히기를 IP 계약은 적법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시나리오 1호기가 이제 가동이 2개월 앞당겨지는지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전주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죠. 그래서 오늘의 일정, 미국의 FOMC 회의가 시작되고요. 미국의 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가 발표되는데 금리를 인하할지 관심 가져보시고요. 중국의 지표도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일정으로 내일 FOMC가 발표될 예정이죠. 정확히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1차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달러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루블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루블은 현재 가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금융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지 보셔야겠는데 일단 IMF에서는 크게 번질 위험 가능성은 없다. 시스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힘든 장이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주식을 꺼놓고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식은 90%가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를 잘 다스리시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제 심리가 안정될 때 그때 한번 다시 보시고 제대로 된 증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판단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장전 주요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